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1월 29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 시장 전망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제 11월이 끝나고 내일이면 12월로 접어들게 되죠. 11월 달 뭐 있는 지금 현재까지 상황으로 11월 시장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 이달 들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뭐 러셀 지수까지 모두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다우 같은 경우 이번 달 12%, 12.86% 상승. 나스닥 같은 경우 11.86%, S&P 500 같은 경우 11.2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분위기로 이렇게 보면 나스닥 상승세가 조금 더 있었다는 거 뭐 요번 주 들어와서 보실 수 있겠고요. 2.2%에 2.9%니까. 요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한 주 거의 뭐 하루 정도를 빼고는 매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3%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7%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차이가 조금 제법 좀 나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주 초반에 코스피 상승세가 좀 괜찮았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일부 조금 진행이 됐습니다. 아직 뭐 완전히 진행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요번 달 우리 코스피는 16%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지난 3월, 4월 때보다도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상당했죠. 이 정도로 코스피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아마 시장의 상황은 지난 3월, 4월과는 조금 다 많이 달랐을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이 상승을 주도했던 11월 달에 상승을 주도했던 부분들은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외국인들 자금이 그 대형주들에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중심의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만 많이 끄집어 올리는 이런 흐름들이 좀 많이 강하게 좀 있었고요. 지난 3월, 4월에 비하면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됐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도 큰 힘을 내지는 못했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물론 11%의 상승이면 상당히 큰 상승을 보인 겁니다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대형주 중심의 시장의 성격에 좀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주도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게 지금 이 키 맞추기라는 개념의 이 단어를 사용한 게 한 2주, 3주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 조금 키 맞추기가 좀 나왔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키 맞추기가 그 다음 단계로 나와줬어야 했는데 다시 코스피 중심의 이 일부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또 진행이 되면서 이 대형주, 중소형주의 키 맞추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한 주 이제 주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코스피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조금 일부 진행이 좀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아마 이번 주 같은 경우 넘어가면서부터는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조금 더 주 초반에는 진행이 될 거로 보여지고요. 주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들 간의 키 맞추기가 좀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게 좀 나와줘야 하나 좀 이렇게 한 사이클이 좀 정리가 좀 되고 그 다음 시장으로 좀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이 가야 될 자리에서 1부터 10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면 1부터 한 7까지 움직였다가 다시 1로 돌아온 지난주에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일단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 지난주에 우리 좀 주목해서 봤어야 되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토요일까지 포함을 해서요.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을 했는데 지역별 부분 봉쇄, 뭐 미국이나 유럽 지역 쪽에서 봉쇄 조치가 계속 있었었고요. 뭐 다행스럽다고 해야겠지만 이 뭐 확진자 추이가 지난 금, 토, 일 해가지고는 조금 줄기는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계속해서 500명대, 이틀 연속 500명대가 나왔고 오늘 한 400명대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뭐 연일 이 확진자 수치가 최고치를 갱신을 하면서 조금은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 추수감사절 주간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 해외 그러니까 미국 내 여행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죠. 뭐 지난 목요일이었나요? 그 항공 수요가 뭐 600만 이상 뭐 예약이 돼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끝나고 나서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배할 경우에 백악관 떠나겠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를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일정 정도의 불확실성 제거 정도의 차원에서 보는 게 맞겠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향후에 이 바이든 당선인의 새 내각이 구성되는 부분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옐런 의장, 전 의장을 내정을 하면서 시장에서 환호를 좀 해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하나씩 또 나올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 한번 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나 한국 모두 사상 최고치 주가를 기록을 했고 우리나라 코스닥은 제외죠. 아직까지는 이번 주 예상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화이자, 모더나 전부 다 이제 괜찮은 모습으로 가면서 긴급 승인 절차 밟아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 이제 임상 데이터 결과에 대한 의구심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고 데이터가 모자란다, 부족하다라는 쪽의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추가 임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죠.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전년 대비 22%나 올라가는 급증을 했다라고 하는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겠죠. 우리 이제 주식시장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었었고요. 이제 퍼밸류 논란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지금 접어들었어요. 지금 현재 22.7배 정도 되는데 5년 평균이 17.4배니까 지금 사실은 상당히 많이 높은 편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게 현재 유동성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부양책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이제 부양책의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키 맞추기가 조금 일찍 나올 수도 있고 아주 늦게 나올 수도 있겠고요. 자, 이번 주 지켜봐야 될 주요 이슈들 몇 가지를 보면요. 확진자 추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수감사절 이후에 어떤 추이를 보이느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연휴에 접어들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지금 10만 명대 초반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지금 19만 명까지 갔다가 지금 10만 명까지 떨어진 건데 사실 10만 명이라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많은 건데 일단은 2배 가까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고 난 뒤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이 부분이 다시 또 엄청난 이 급증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을 일단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입니다. 12월 10일, 11일 요때부터니까. 요 부분도 아마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들이 좀 더 요번 주에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금 얘기들이 조금 다시 잠잠해져 버렸는데요. 부양책 관련된 논의 이 부분이 향후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미국도 예산안이 일단은 통과가 되면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게 끝나고 났을 때 예산안이 끝나고 났을 때 부양책 안 나온다고 보고 관련된 게 그 뒤 12월 말 넘어가게 되면 또 지금 이제 완전히 모든 게 거의 다 끝나면서 소비 절벽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하나 또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만에 하나 공화당 쪽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공화당 쪽의 의견에 가깝게 부양책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2차, 3차가 또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대규모 부양책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 공화당의 흐름으로 봐서는 대규모 부양책이 바로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최악의 경우에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가야 될 건 1월 21일 이후 전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1월 달에라도 합의가 돼서 집행되는 게 바이든 당선인의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바로 집행이라도 될 수 있느냐 하나. 이때 지나고 나서 이때부터 논의가 시작될 수 있겠느냐 둘. 이게 최악의 경우일 거고요. 그 다음 최악은 요거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보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번 달 그러니까 12월 안에 통과가 될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 요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이후에 상당히 주식시장에 큰 틀을 바꿀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서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연준에서 얘기하기로도 뭐 내년 후년까지 일단 금리 인상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그 틀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 이 부양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뭐 특별한 다른 내용들보다는 경제 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에 아마 주목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11월 달에 이제 확진자가 급증을 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급증을 하다 보니까 봉쇄 조치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났고요. 이제 여기에 따라 가지고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11월 달 의 어떤 그 지표들은 그나마 조금 덜 할 수 있겠지만 주간 단위 지표들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계속 안 좋게 넘어갔다라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서 둔화 우려를 조금 반영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연준 베이지북 공개와 함께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일부 이제 나왔던 내용들에 의해서 보면 시장에서 원하는 내용만큼 얘기가 안 나왔죠. 얘기가 안 나왔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통해서 어떻게 메꿔낼 것이냐 하는 부분도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이제 사이버 먼데이가 있잖아요. 이제 추수감사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이 다 매매 그러니까 이 재고로 남은 상품들에 대해서 추수감사절 연휴 첫 번째 월요일 날 이 행사를 진행을 하죠. 요 부분에서도 요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매출이 원체 좋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주식시장에서는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뭐 수능이 시작됩니다. 일단 뭐 저도 지금은 뭐 제가 이제 수능과 관계가 없어졌습니다만 뭐 내가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큰 일이잖아요. 뭐 모두 조금 더 조심을 해서 이 문제가 없게끔 뭐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12년간 준비한 거잖아요. 길게 보면 열심히 준비하고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 조건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면 그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일 수도 있으니까 모두 조금 조심을 하기를 해줘야겠고요, 우리가요. 요 날은 일단 10시 개장을 해서 원래 폐장하는 시간인 3시 반에 폐장을 합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 전망과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요. 이번 주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코스피도 지금 밸류 부담이 조금 이제 생겼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밸류 부담이 이제 좀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2560에서 2650 그러니까 지금 현재 2630포인트를 넘은 상태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한 주는 조금 쉬어가면서 이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제가 이게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만큼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가든 아니면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요번에 지금 제가 2560 정도까지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환율 상황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이 신흥시장이나 우리 시장을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었을 때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 자체가 아주 견조하게
이렇게 거의 완만하게 이건 조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기간 조정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가격 조정이 아니라. 이제 이런 식의 개념으로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어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사실 조금 밀려주는 게 더 안전했어요. 담은 0. 몇 프로라도 0.12%라도 조금 밀려주는 게 안전했는데 이 뭐 계속해서 밀어 올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제 변수는 물론 있겠죠. 그 부양채권 관련된 부분 하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확진자 추이와 관련돼 가지고 또다시 이제 엄청나게 급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또 여기가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움직여 왔던 이 부분들을 그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견조한 조정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우리 시장 만약에 2560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게 아주 견조한 흐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형태냐면,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예를 들어 요 정도에서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내려와 버리면 못 올라가는, 올라가도 한계가 있고 다시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선과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어떤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 밑으로는 안 건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움직일 걸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안 내려올 걸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한 870 정도에서 지금 현재 885인데요. 910 정도까지, 그러니까 910이면 신고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번 주는 신고가가 조금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키 맞추기가 한 번은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키 맞추기가 한번 나오고 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는 지수만 이렇게 지금 올라왔잖아요. 대체적으로. 물론 지금 보면 반도체 섹터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 섹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정유 쪽 섹터라든지 이제 많이 올라간 섹터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 대부분 보면 시총 상위 섹터들이에요. 종목들도 시총 상위 종목이 많고 섹터 자체도 시총 상위 섹터들이잖아요. 이제 얘네들 일부 애들만 딱딱딱 움직이면서 지수만 지금 갖다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키 맞추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우리 지난 3월 말 4월 5월 이렇게 넘어오면서 괜찮았던 그 부분들에 대한 게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왔잖아요. 같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대형주 중심으로만 올려놓고 나머지 애들은 이 밑에서 지금 기고 있는 거죠. 기고 있는데 얘네들이 조금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올 걸로 지금 보고는 있는데, 뭐 일주 넘게 지금 안 나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관심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똑같습니다. 반도체 이제 반도체 섹터는 조금 뭐랄까 이 차별화가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소재 쪽, 장비 쪽, 부품 쪽까지 나왔는데, 지금 부품 쪽 지금 마지막 시작이 일부 소재와 일부 장비, 그리고 이 부품 쪽이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얘가 거의 이제 마지막 사이클이니까, 이 반도체 섹터의 사이클의 마지막이니까 요렇게 움직여 나간다라고 보면 이제 반도체 섹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서서히 요번 주, 다음 주 넘어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sek터는 여전히 계속 지켜보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대로 안 올라가고 있는 5G 섹터, 요 섹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뭐 계속 말씀드린 요 내용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